네, 반갑습니다. 장프로입니다. 장프로의 학종역학, 오늘은 2021 동국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학종은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두드림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입니다. 이 두드림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이 있는데 실은 인원수가 의미가 없고 실은 두드림이 뜯어나온 거라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고요. 참된 교육 데이터와 동국대 입학처 모집 요강을 토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국대 두드림에 대한 모집 요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전형입니다. 서류 생기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학과에 따라 계열에 따라 2.5배수 또는 3배수로 1단계 선발을 하고요. 2단계 넘어서는 1단계 점수 70과 면접 30을 합산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학교장 추천 뒤쪽에 있는 학교장 추천 인재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실은 두드림 소프트웨어 쪽은 어차피 두드림이 뜯어나온 거라 불가합니다. 요즘 기본적으로 숙지해 주시고요. 자, 서류평가 비율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시하고 가시면 안 되고, 대신 우리 뒤쪽에 있는 학교장 추천인재와 비교류에 가로에는 학교장 추천인재 수치, 앞쪽에는 이 두드림의 수치를 설명드릴 건데요. 지원 동기 쪽과 인성 및 사회성 파트는 각각 10%, 20% 동일합니다. 다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두드림에서 25%, 학교장 추천인재는 40%. 네,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두드림 45%까지 50%에 육박하는 비율로 선발을 하려고 하고요. 대신 학교장 추천 인재는 30%까지 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두드림은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비해 학습 능력은 조금 더 뒤쪽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따지신다면 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비교과, 즉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학습 능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두드림에서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드림 작년 합격자 기준 안내하겠습니다. 자, 두드림 80%까지. 자, 최상위권에 있는 정말 점수를 내기에 도출하기 의미 없는 건 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하위 쪽에 굉장히 의미가 또 반대로 없는 정말 듬성듬성 생길 수 있는 합격자들을 걷어내고 현실적은 80% 수치에서 현실적으로 끊어내면 일반고는 한 3.1대 그리고 특목과 자사 분명 학교 레벨의 차이가 있지만 이 시간은 통합적으로 4 중후반대 정도의 끊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25%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더불어 전공 적합성이 45%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현실적인 마지노선. 나는 동대 너무 가고 싶어. 근데 2등급은 아닌데 또 없을까? 네, 정말 끊어낼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90%. 일반고는 3.3대 정도, 특목자사는 5점 초반. 자, 80과 90의 갭 차이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죠? 자, 요 정도는 점수대가 나와야 실제적으로 뭔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점수대만 갖고 합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여유로운 점수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 이유는 두드림은 전공 적합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자, 전반적인 합격 전략 짜보도록 하죠. 이 동국대 두드림은요, 여러 대학이 여러 학종 전형들이 있는데 실은 인기과 비인기과의 점수 차이는 당연히 벌어집니다만 이 동대 쪽은 특히 다른 대학 학종 전형에 비해 인기과과 비인기과의 점수 갭 차이가 굉장히 좀 넓게 크게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드렸던 이 퍼센트를 믿고 완전히 인기학과를 지원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엄연히 비인기학과 쪽에 좀 편성된 분포값이 많겠죠. 이렇게 퍼센트가 80에서 90까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확연한 내신 차이를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이제 두드림에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일 수 있는데 생기부 곳곳에 보여야 하는 전공의 흔적. 생기부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창체, 자동봉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 다음 뭐 세특 쪽, 뭐 봉사 실적 쪽, 뒤쪽에는 뭐 독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앞쪽에 수상 내역도 있을 것이고요. 뒤쪽에 선생님의 담임선생님 최종 말씀 종합의견, 행특도 있겠죠. 이곳에서 곳곳에서 나의 생기부에 전공을 목표로 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만, 그리고 현실적인 흐름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그래야 합격 카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프로의 한 줄평, 두드림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생기부의 비교과의 서류, 그리고 생기부 우리 학교 다른 거에 좀 부족하다 싶어도 자소서 쪽에서 좀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두드림 분명히 합격 가능한 전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뭐 두드림에 비해서는 좀 선발 인원이 300명 정도 적은 인원이지만 상당수 그래도 선발하고 있는 학종 전형이긴 합니다. 자, 학교장 추천 인재 모집 요강은 두드림과 다르게 일괄 합산 서류 100으로 들어갑니다. 면접도 없고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대신 동국대는 고교 추천 인원 제한이 걸립니다. 5명 이내. 인문, 자연 쪽에서 각각 3명 이내에 합산했을 때 5명 이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두드림은 참고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더불어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 받아봤을 때는 두드림 소프트웨어 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두드림하고 두드림 소프트웨어는 같은 두드림이라고 보신다면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 바라봤을 때 둘 중에 아무데나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서류 평가 비율을 다시 또 이쪽에서 바라보면 가로는 두드림입니다. 지원 동기니 그 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은 동일합니다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40%까지 굉장히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30%로 낮춰놓게 됩니다. 근데 뭐 두드림하고 실은 이 학교장 추천 인재의 갭 차이가 당연히 나지만 동일하게 서로 숫자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니거든요. 학교장 추천 인재는 40, 전공 적합성 30, 그에 비해 두드림이 25, 45, 갭 차이가 10과 20% 차이입니다. 전형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여기는 전공 적합선이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 있게 올라가야 됩니다. 네. 하지만 학습 능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합격자 작년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 수치에 끊어내야 될 분포도였기 때문에 80%까지 가지 않고 70%에 끊었고요. 일반은 2등급 딱 2.0 정도에 팍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 합격자 하위로 내려가면 일반고는 2.3대 정도까지는 갭은 벌어집니다. 특목자사는 실은 앞쪽에 등급대도 분명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합격자를 여러 개로 갈아놨을 때, 깔려 있을 때 이 5명을 학교에서 일반고처럼 등급 높은 애들을 주는 것보다 실은 등급 높은 애들은 특목자사의 분류값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시에서 인정값입니다. 더 높은 학교로 지원해서 합격을 하죠. 근데 이에 비해 점수가 떨어진 아이들이 이쪽으로 5명 이내가 선발돼서 들어오는 거냐, 추천받아 들어오는 거다 보니 합격자를 쭉 열어놓고 보면 굉장히 산발적인 분포값이라 뭔가 수치화시키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렇게 산발적 분포라고만 설명드리고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2.0, 그 다음에 2.3. 비인기학과 쪽의 분포값이 확실히 더 많은 수치긴 합니다. 75와 90%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분명 앞쪽에 있는 등급을 더 받아야 여유로운 지원과 인기학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고요. 자,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합격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후반대 내신은 최소 필요합니다. 네, 아까 75% 2.0이었죠. 1후까지는 들어와야 뭔가 지원성을 고려할 수 있다. 여유롭게. 자, 우수한 학습 능력을 바탕한 활동이 진행될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 자기의 주도적 학습 능력과 동반해야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분명히 우수한 학습 능력 그만큼 40% 필요하고요. 이 학습 능력을 토대로 파생시킨 활동들이 즉 전공 적합성이 30%입니다.
즉 우선 학습 능력과 전공 객관성이 별도로 온다 이게 아니고 우선 학습 능력이 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동반해서 그 내용, 그 우수성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한 것들, 비교과 쪽에서 이런 모습이죠. 경상 계열이다, 공대 계열이다, 중요한 교과들 있죠. 이 교과를 우수성 있게 입증하고 그걸 통해 활동들을 파생한 모습들, 요게 들어온 친구들이 확실히 학교장 추천에서는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수한 학습력 바탕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프로의 한 줄 평이다. 학교장 추천 인재는 학습 능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40% 밸런스를 갖고 있는 이 수치, 영양값을 잡아채시고 그 다음부터 비교과 값어치가 돌아가야 되는데 실은 그러려면 아까 설명드린 건 1등 후반대 내지는 일반고 기준으로는 충분히 들어와 줘야 요 전략이 짜여진다는 이야기겠죠. 분명 그것보다 좀 떨어진 친구들 합격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그것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로또가 아니죠. 한 장 정도 동국대 그렇게 쓰겠다 하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모든 카드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들어가면 6장 다 날리는 건 똑같고 내후년에 또 그렇다 해서 정시 뭐 되는 친구들 안 되는 친구 너무 또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시려면 지르는 카드는 지르는 카드대로 안정적으로 갖고 갈 카드는 갖고 갈 카드대로 좀 계산을 해 주십시오. 우선 동대 학교장 추천은 5명을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싸움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들 필요하다. 즉 학교장 추천 인재는 뽑힌 이유가 너 공부 등급 높으니까 라는 이유로선 선발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값어치를 따지는데 비교과 값어치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교과에서 우수성, 전공에 맞춰 우수성, 전공에 맞는 교과 우수성이 활동 진행에 파생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준 친구들, 그 교과의 우수성을 갖고 넘어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네, 충분히 동대 두드림과 학교장 추천 차이를 느끼셨을 거고요. 자, 장프로 학종력학 오늘 동국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뭐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장프로 컨설팅 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참된교육 컨설팅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지원을 위해 또 도움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